양국이 수교하여 화친을 도모한 지 이미 300년이 되었다. 사신과 패백이 왕래하여 마치 형제와도 같은 정을 나누었으며 각자 백성을 편안하게 해서 서로 다툰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무진년 이래 귀국이 혁신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하여 종종 의단을 초래했으며 귀국에서 누차 사신과 서계를 보내왔지만 바로 접수해주지 못하여 끝내 우리와의 우위가 단절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작년 가을에는 귀국의 기선이 강화도에 와서 다시 분요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 귀 대신이 사명을 띠고 경내에 왕림하여 우리나라 사신과 만남으로 깊은 뜻을 알았고 종전의 시위가 하루아침에 풀렸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보내준 입약각과는 우리 조정에서 이미 사신에게 위임하여 협상하게 했으니 무진년 이래 양국 간의 왕래한 공문은 응당 폐기함이 옳다. 영원한 친목을 기원하며 이제 함께 양국의 경사를 도모하고 있으니 우리도 설린의 우위를 충분히 밝힌 것이다. 병자년 2월. 신원은 그래도 이노우에가 남아서 말이라도 받아준 것이 한없이 고마웠다. 귀 수행원 미야모토 노무라부터 토의되었던 매건을 주문하기 위하여 훈도를 급히 상경시키겠습니다. 곧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사료됩니다. 귀 대신이 오늘 함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만료하지는 못합니다만 4일간의 이 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 그 기한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귀함에 계시면서 회답을 기다려 주시옵기 간청을 드립니다. 이노우에가 차갑게 대답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단 헤어지되 양국의 평화를 깨는 피하 인민의 예기치 못할 사건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미야모토 등과 잘 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는 일단 며칠간의 시간은 벌어 다행이라는 심정으로 말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양 대신이 다시 상륙하여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고 신원 윤자승은 돌아가고 구루다 대신은 의정병을 대동하고 숙소를 출발하였다. 신원에게는 양 대신이 모두 갠부함으로 철수한다고 했지만 부대신은 숙소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밀령을 내렸다. 이노우에는 중형 부수형에 그대로 잠거하며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유창한 언어로 통역을 맡았던 스기모토가 동석한 모든 사람을 앞질러서 오경석에게 말하였다. 오 선생님의 책임이 막중한문이다. 내일 다시 상경하면 조정 중신들에게 이 일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조선에 흥망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니 작은 일 하나하나를 너무 고집하려 들지 말고 대국을 보라고 일러주세요. 오경석과 현서군이 알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머지 일본 수행원들과 스기모토가 차가운 배웅을 하였다. 양 대관이 이하로 돌아온 후 미야모토 외무대승과 야스다 개척 소판관 스기모토가 뒤따라왔다. 조야갈 문제로 종일 논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차례대로 수정해 나갔다. 일본 측의 한문 실력이 가장 뛰어난 스기모토가 주로 붓을 들어 가필하였다. 초저녁 무렵에 그들이 돌아가자 일본 측 대신이 숙소를 철수하여 승선한 사유를 먼저 치게 하였다. 개초 이번 달 2월 22일 28일 오시경에 구루다가 기우타가 이노우에 카오루 수행원 모리야마 시게루 야스다 시게노리가 병졸 300명을 이끌고 자기들 선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며 수행원 미야모토 코이치, 노무라 오사무, 전화관 체조, 우라세 등은 80여 명을 거느리고 전일 머물렀던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거느리고 나간 병졸 가운데 130여 명이 당일 신시에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미야모토 코이치, 노무라 오사무가 머무는 숙소에 잔류했습니다. 이에 치계를 올립니다. 신원은 먼저 바늘방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정희, 석희, 낙희, 찬이야. 아비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어머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쉬지 말고 자강불식하여라. 후세의 역사는 이 아비를 어찌 평할지 두렵기 짝이 없구나. 신호는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것을 꿀꺽 삼키고 이어서 저들이 아직은 조지에 머물고 있는 연유와 조규 책자 원본을 올려보내는 사유로 장계를 작성했다. 저들로부터 다행히 4, 5일간의 말미를 받아냈으나 왕복할 일이 촉박하게 되었다. 또 문서는 구두로 직접 설명하는 것만큼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관 오경석과 현서군을 오후 7시 술시에 서울로 급히 올려보냈다. 그리고는 영의정, 우의정에게 서한을 보내고 특별히 이주판서 조성하에게 편지 한 통을 따로 보냈다. 항상 마음이 통하고 선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 판사였기 때문이다. 임금님께는 자기에게 사안에 따라 재량껏 결단하라는 감당할 수 없는 재량권을 준 데 대하여 간곡한 상소문을 올렸다. 소초. 엎드려 아래옵니다. 신이 의정부의 관문을 받아보니 어제 수호통신의 일로 계품에서 관문을 보냈다. 조규 등의 재반 강정에 매번 번거롭게 묘당에 공문을 올려서 날짜의 지연을 자초하고 있으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전담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옛 가르침이 그러하니 편의에 맡겨서 사안에 따라 재량껏 결단하라는 뜻을 접견 대관에게 지시하는 일로 조기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라고 하여 수호통상의 중요한 사무와 조관의 강정을 전적으로 신이 주관할 것을 촉구하였으니 명을 받잡고 놀랍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사절의 이름을 청탁해서 말로는 옛 우호를 회복하겠다고 나서지만 실제로는 정예병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으니 그 뜻의 소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대충 있다가 쉽게 돌아갈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으로는 포악함을 막는 장기를 갖추고 밖으로는 유언의 의리를 선양해서 그 유감을 쌓은 저들로 하여금 순응하고 사달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은 일개 사신의 세치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직 유당의 계책을 따라 저들에게 시행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까 두렵거늘 미련한 신으로 하여금 자의로 재단하게 하시니 어찌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들과 접촉한 지가 이미 며칠이 지났으니 저들도 우리 조정의 정무가 모두 의정부의 품정을 거쳐서 시행되며 복명한 신하는 명을 전할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시인 등에게 조정에 돌아가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것을 권하는 것이며 또 집정 대신을 만나서 직접 자결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의 재주를 헤아리고 사체를 살펴보건대 지금 편의대로 재량껏 결단하라는 명은 신이 10,000번 죽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감히 글을 올려 숭엄을 어지럽혔으니 부디 성자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이미 내리신 명령을 속히 거두어 국체를 중의하시고 사본을 편안케 하시옵소서. 신하는 주상께 상소문을 다 쓰고 좌탁에 엎드려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구로다와 일본의 겁먹이는 무력 시위를 당할 대로 당한 서러움이 함께 북받쳐 올랐다. 우리가 어쩌다가 저 섬나라 소인배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나라의 크기도 비슷하고 사람의 덩치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큰데 저들은 9만리의 장천을 나는 큰 새인데 우리는 쑥대밭을 날고 있는 작은 새에 불과하구나. 과연 내가 한 나라의 대표가 맞는가? 내가 쌓았던 초지진,
광성진, 덕진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을 명중시킬 대포가 없고 죽기를 각오한 병대가 없는 것을. 너무나 왜소한 자신을 한탄하였다. 무인으로 출세했건만 무인다운 기계 한번 펴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이쪽에서 자꾸 늘어지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수모를 어찌한단 말인가. 안목이란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는 첩경인 것을 우리도 안목을 밖으로만 돌렸더라면 지금쯤 문명대국이 되어 있을 터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치욕이란 말인가. 신원은 어려서부터 당대의 석학, 정약용, 김정희 문화에서 다양한 실사구시의 학문을 수학했지만 이럴 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100마디의 이름보다도 하나의 힘만이 사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저술한 국방론인 민보, 집설, 용서, 차료 같은 것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하루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신원은 이하에서, 구루다는 갬보함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 다음 날인 2월 24일 시모노세키로부터 제물포에 다마무라함이라는 배가 한 척 도착했다. 이이다 슌슈케 중이가 공문을 가지고 왔다. 구루다는 이것도 조선을 겁박할 수 있는 좋은 건수라고 생각하며 교활한 머리를 굴렸다. 그는 수부 2명을 보내서 서신을 강화부 숙소에 있는 부대신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지금 본국에서 다마우라함이 도착했다. 적대적소에 나타났으니 조선 측에는 우리 정부에서 독주계명을 가지고 왔다고 선전하라. 또 전에 남겨두었던 의장병을 무장시켜 운송해왔다고 하라. 각 함대에 연락하여 어지럽게 불탄을 발사하여 다마우라함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여라. 모두 필요해서 하는 조치이다. 일본인의 특기는 자기보다 하수에게는 무조건 겁을 주는 것이다. 그 대신 자기보다 한수만 위여도 그 자리에서 덥석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런 소인들의 무사근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조선의 사대부들은 우리의 상식이 조금도 통하지 않음을 보고서야 상대가 외인이란 것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곤 하였다. 강화유수 조병식이 정부에 상신하여 모집했던 전국의 보수 90명이 도착하여 강화유수영의 배치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조병식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저 군함과 대포, 기관총 앞에 구식부수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가 보기에도 한심스러웠다. 신원의 이하 숙소에는 미야모토 고이치가 직접 만나서 알릴 것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접견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병 때문에 아직 접대할 수 없으니 내일 조금 차도가 있으면 이쪽에서 먼저 연락해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녁 10시 해시경에 미야모토와 스기모토가 문 밖까지 와서 접견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불러들여서 만나자 미야모토가 말하고 스기모토가 통역을 맡는다. 우리 도쿄 정보위 대신들이 사신의 일이 순조로운 성사 여부를 탐문하려고 다마우라함 한 척을 파견하였는데 그 선박이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일정의 촉박함이 이와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우리 대신에게 서찰을 보내 독촉하는 것이 마치 불과 같습니다. 이어서 품속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보여주는데 저들이 국문으로 한문을 섞어 쓴 것이어서 자세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뜻은 사신의 일이 지체되고 있어서 온 나라 신민의 의론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로 하여금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군대를 아카마카세키에 수경 대기시키라고 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신원은 이 글을 보고 온몸이 오싹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임진왜란이 터지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일본인의 겁박하는 수법을 알 리가 없는 신원은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공문서를 조작하여 가지고 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의 선비는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신원은 즉시 치계로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로부터는 즉시 전국 관하에 조일 양국의 충돌이 일촉즉발이름을 숨막히게 알리는 파발의 말발굽 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강화도 조약은 체결되고 1.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추운 겨울날 약초를 캐러 나온 한 남자가 적막한 산속을 헤매고 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목은 마르고 망태기에는 약초는커녕 도라지 한 뿌리의 수확도 없다. 초조하고 갈증이나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산골작물 흐르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목을 죽일 수 있으려니 하고 급히 산모롱이를 넘어서려 하는데 돌무서리에 걸려 사정없이 몸이 내팽개쳐졌다. 일어서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저쪽 바위 틈에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고 있다. 일어서야 한다며 몸을 움직여보지만 늑대는 서서히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 사람 살려! 몸을 뒤척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목소리가 안으로 찾아들어 겨우 모기 소리만 한 소리가 나와 자기 귀에도 들릴 말락하였다. 늑대는 점점 다가오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소리도 나오질 않아 몸부림치다가 벌떡 잠이 깨었다. 꿈이었구나. 신원은 숨을 길게 내쉬고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 한쪽을 밀어젖혔다. 조용한 군화의 뜰에 한방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문 밖에서 하인이 강화유수영에서 올라온 장계를 대령했다고 한다. 조병식 유수가 보낸 장계였다. 영종 경내에 이양선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여서 의아스럽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체류하는 곳에 통역을 보내서 탐문케 하니 저들이 전허간 체조와 스기모토를 보내어 일본국에서 사사의 복명을 재촉해서 육군경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직접 나온 것이라 회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와 나가사키에 즉시 출동을 기다리는 수많은 육해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원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흐린 날씨인데도 무심히 내리는 눈발이 분명히 시야의 잿빛으로 들어왔다. 사단은 벌어지고야 마는가? 조정에서는 왜 아직 소식이 없는가? 사단이 벌어진다면 사흘 아니라고 직감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부산에 도착하여 보름 만에 서울까지 점령하고 말았지만 그때는 걸어서 온 행군의 속력이었고 지금은 차량을 이용할 것이다. 아니, 지금은 출발 지점이 부산이 아니고 인천이 될 것이다.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한나절 거리이다. 시모노세키에서 본진이 도착하기 전 현재 강화도에 머무르고 있는 병력만 진격하여도 서울은 위험천만이다. 아, 이를 어찌하면 좋으리. 그런데 사실 육군경이 직접 도착했다는 말은 김인승이 개인적으로 꾸며낸 말이었다. 처음에 이 발상을 구로다에게 아뢰자 구로다는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며 과연 김동희로군 하면서 극찬하여 주었다. 김인승은 오랫동안 경흥부의 서리 생활을 한 경험에 비추어 조선 관리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한번 겁을 먹고 쫓기는 쪽은 어떤 협박도 다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쫓는 한 명의 병사가 쫓기는 100명의 병사보다도 두려운 이치인 것이다. 특히 조선인이 유독 그런 경향이 심하다. 조선민족은 신바람을 탔을 때는 2배, 3배, 10배, 20배의 힘이 나오지만 한편 의기소침하고 기가 꺾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23전 23승을 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육전에서는 거의 백전백패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때 조선의 해군은 사기가 충천에 쫓는 병사였고 육군은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치는 쫓기는 병사였던 것이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운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선 민족만의 특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또다시 문 밖에서 하인으로부터 접견 대간에게 보내는 정부 관문이 도착했다고 고한다. 관문을 받아보니 의정부에서 온 것이다. 정월 30일량 2월 24 어제 전교하시길 조약 책자가 이제 올라왔으니 비준 문서를 의정부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내려 보내라 고 하셨다.